맨날 누우면 고양이가 와서 배 까고 눕는데 무슨 뜻인가요? 옆에 그냥 같이 배 까고 누운 거죠. 뭐 사람 흉내내는 걸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고 그냥 편안하다는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편한 대상 아니면은 아주 부담 없거나 저기가 안 느껴지는 편한 대상 아니면 그런 형태는 절대 안 하거든요. 뭐 사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난 네가 진짜 편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고 가족 같은 관계에서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고양이가 청소용 돌돌이를 빛보다 더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아파하는 것 같지 않은데 털이나 피부에 혹시 안 좋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돌돌이 되게 좋아하는데 돌돌이를 사냥도구처럼 좋아합니다. 그냥 내가 돌돌이만 두면요 미친 듯이 내 침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돌돌이를 침대에서 이렇게 이불에서 하고 있으면요 막 그 위로 사냥하듯이 막 이렇게 좌우로 막 뛰어다녀요. 내가 돌돌이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돌돌이 잡는 순간부터 장난감 생겼다 이러고 좋아요. 그래서 나를 막 쫓아와요. 그래서 돌돌이질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돌돌이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애기 대리석 매트 같은 게 필요할까요? 뭐 고양이가 굳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대리석 매트 깔아줘서 그 위에 올라가면 필요한 거고요. 더울 때는 대리석 밑에 올라가고 뭐 본인이 더위를 별로 안 느끼면 폭신폭신한 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 있는데 별로 고양이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강아지들은 여름철에 대리석 매트 되게 좋아하는데 고양이들은 그렇게까지 대리석 밑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마카롱 쿠션 같은 동글동글한 쿠션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양이가 새벽마다 제가 자고 있으면 얼굴에다 번팅을 해요. 이불로 막아서 번팅을 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항상 새벽 5시에요. 이때 번팅을 해서 깨우는 겁니다. 얘가 이때 머리를 막 비벼봤더니 4시에도 아마 번팅을 해봤을 거예요. 뭐 3시에도 번팅을 해봤을 거고 2시에도 번팅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5시에 번팅을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아, 이 시간에 번팅을 하면 주인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번팅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때 기억에 5시쯤 번팅을 했더니 주인이 깨가지고 밥을 줬다든가 만져줬다든가 쓰다듬었다든가 놀아줬다든가 무언가 좋은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번팅을 하면 주인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이 시간에 번팅을 하면 얘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시간에 새벽에 잠을 깨우는 거죠. 번팅이 아니고 잠을 깨우는 거 이거는요. 그래서 물어서 깨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번팅으로 잠을 깨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의 바른 녀석이죠. 근데 새벽에 깨우는 게 예의 바른지 잘 모르겠지만 얘는 새벽에 잠을 깨우는 거를 습관화가 된 거죠. 그 시간에 깨우니까 일어나더라 이렇게. 제이캉슈님, 심장사상충 걸린 양에게 레볼루션 에드보키 바르면 위험하다라는 카더라가 있는데 정말일까요?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걸린 애들은 안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보통 그러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치료가 안 되는데 그냥 방치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새로 유입되는 자충이라도 죽이는 게 나을까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위험해요. 강아지는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자충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쇼크로 강아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발라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치료 과정에서 어차피 자충이 죽으니까요. 근데 고양이는 어차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자충을 계속 두면은 자충수가 점점 줄어서 고양이 몸에 항원항체 반응으로 어차피 자충을 죽이긴 죽이거든요. 성충은 계속 남아있다선 자충을 계속 죽이긴 죽이는데 죽은 자충이 어차피 폐에 어떤 문제를 유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차피 지금 이미 자충은 들어와 있고 얘들은 고양이가 스스로 죽이나 레볼루션으로 죽이나 마찬가지일 거고 차라리 정기적으로 레볼루션 계속 발라서 추가적으로 죽이는 게 앞으로 계속 레볼루션을 평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얘가 어떤 그 심장사상충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좀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는 게 낫지 않나가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거는 심장을 전공한 내과 선생님한테 제가 심장을 전공하는 제 친구죠. 선생님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 한 번씩 나 잡아봐라 놀이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같이 놀아서 사람이 양에게 달려가는 게 공포감을 준다거나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랑 놀아줄 때 고양이한테 쫓기는 건 나쁘지 않은데 내가 고양이를 쫓는 거는 고양이한테 트라우마를 주거나 심각하게 고양이한테 어떤 공포심을 유발할 수가 있는 놀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동학자들은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를 쫓아가거나 쫓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고양이 실제로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고양이를 쫓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서 쫓기는 건 나쁘지 않지만 내가 사냥물이 돼가지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쫓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놀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일단 치아 흡수성 경우에는 그냥 발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흡성 경면이 맞으면 발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치아 흡성 경면을 진단했다는 얘기는 치아가 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흡성 경면을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보시면은요 치아의 뿌리 부분, 잇몸과 연접부가 깨져가지고 움푹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뚫려서 뿌리가 구멍이 뚫려서 치수가 노출됐다는 얘기는 통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냐면 이빨이 깨져가지고 안에 치수가 노출돼가지고 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통증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발치가 답입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에 언간하면은 치아 흡성 병변 같은 경우는요 초기고 더군다나 이러면은 그냥 치과 전문 병원 사시라고 전 말씀 많이 드립니다.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캣타워나 캣워크는 다시 놔주기가 무섭네요. 없으면 고양이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요? 놔주셔서 올라가면 놔주셔도 돼요. 올라가면 놔주셔도 되는데 죄송한데 지금 하나 착각하신 게 착지 불량으로 다치는 거지 떨어져서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웬만하면 고양이가 착지 불량, 착지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왜냐하면 내 칼라가 있으면 앞을 못 보니까 착지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미끄러져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카펫만 깔아주시라 그래요. 그냥 미끄러지지 않게 가벼운 카펫만 캣타워든 캣워크든 근처에 깔아주시면은요 애들이 착지할 때 발톱을 향해서 움켜쥐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치는 사고는 잘 안 생겨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캣타워든 뭐든 왜냐하면 고양이는 고양이다운 행동을 해야 안 아프고 그다음 삶의 질이 좋아져요.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자유라 그래요. 고양이,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이 생각을 할 줄 아는 변연계를 중뇌의 변연계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즉 본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모든 포유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요 5대 자유를 누려야만 한다고 이미 명시를 했어요. 여기에는요 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 통증으로부터의 자유, 배고픔과 굶주림으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본연의 행동을 할 자유가 포함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본연의 행동을 표현할 자유는 뭐냐면요 내가 걸어다닐 자유, 숨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베트남 전쟁이나 전쟁이 발발하거나 해가지고 포로로 잡혔어요. 굉장히 좁은 방에서 고문을 한다고 좁은 데 가둬놓고 뭐 안 꺼내주면서 계속 불어 이래요. 만약에 아니면은 나를 공중에 매달아서 묶어놓고 못 움직이겠어요 오랫동안에.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본연의 행동을 할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키우는 닭들이 그래요. 좁은 장에 갇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뭐 강아지 공장형 견사들이 그렇죠. 좁은 데 가둬놓고 새끼만 뽑는 견사가 그러니까 본래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동물복지에도 맞지가 않아요. 즉 실내에서라도 고양이는 고양이 본연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에 스크래치하는 것 대신 커다란 스크래치 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커다란 나무는 담벼락을 해서 자기의 영역권을 관찰하고 주변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움직이는 집사를 관찰하고 올라가서 편안히 쉴 공간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나무나 담벼락이 집에 없기 때문에 캣타워나 캣워크를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하루에 15분씩 3번 이상 사냥놀이를 해주세요. 이것도 고양이가 사냥하는 행동을 그대로 집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실내에서 그대로 구현을 하게 함으로써 얘가 어떤 뭐라 그러지 본인의 정상적인 행동을 실내에서도 정상적으로 해야 결국은 행동학적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얘도 복지 측면에서도 얘도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양이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실내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라고 제가 환경 풍부화를 해주세요. 캣타워를 놔주세요. 밖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캣워크를 만들어주세요. 많이 놀아주세요. 열심히 성의 있게 사냥물을 흔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실내에서 구현하라고 해주는 게 그런 동물의 복지, 얘의 복지, 얘의 삶의 질, 그 다음에 얘 어떤 행동학적 문제를 예방하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캣타워는 필수로 있는 것이 좋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카펫 하나만 깔아주시면요 발톱을 향해서 움켜쥐고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미끄러져요. 안 다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되 다치지 않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카펫 같은 거나 꼭 이런 카펫을 깔아주시거나 카펫이 부담된다 그러시면 그냥 발매트 있잖아요. 그거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버리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꼭 해주세요. 저희님 아셨죠? 새끼 때 5년 동안 계속 나가려 해서 4번에서 키웠다가 결국 지금 길고양이로 2년간 지내고 있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집에 잘 건강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뭐 집으로 데려오면은 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얘를 좁은 집안에 다시 가두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좁은 집안에 또 적응을 잘하도록 노력도 물론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집안에서 내가 밖에서 누렸던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뭐 높은 캣타워나 캣워크나 스크래치 포트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신 걸 기본으로 그러니까 환경 풍부화를 충분히 하신 걸 기본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고양이가 누릴 수 있는 5가지 자유 중에요. 한 가지는 제한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것들은 제한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냥터도 없고 사냥을 해서 뭐를 잡아먹을 수 없고 넓은 공간을 뛰어낼 수 없으니까 그런 자유는 제한을 받겠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집안에서 구현해줘야겠죠. 근데 나머지 4개의 자유는 보장이 되는 거죠. 밖에서 제한받던 자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배고픔과 굶주림부터 자유는 없어져요.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누가 밥을 주더라도 얘가 겨우 한겨울에도 밥을 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고픔과 굶주림부터 자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실내에 들어오면 두려움과 공포의 자유가 공포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매 순간마다 차도 지나다니고 강아지도 지나다니고 다른 고양이가 자기를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공포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돼요.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죠? 질병과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도 얻게 되는 거예요. 실내로 들어오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치료를 해주실 거니까는요, 틀림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다른 4가지 자유를 얻게 돼요, 추가로요. 대신 한 가지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뭐 본인의 스스로의 행동을 표현할 자유는 잃게 되는 거겠죠, 본인의 행동. 근데 이거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본연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부터 자유는 인간들도 똑같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 저도 답답한 옷이라는 걸 입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떠들어야만 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내가 편하게 나 무서워, 지금 하고 싶어, 긴장도 돼,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래나,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자고 싶어, 이런 생각 나름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여러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는요, 한 가지 자유를 제한하고요, 4가지 다른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라 그래. 보통 동물 복지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인간의 복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완벽한 자유를 잘 누릴래 이러고 옷을 벗어 던지고 갑자기 아마존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막 거기서 막 칡뿌리를 캐먹고 살고 싶은 분은, 나는 자연이다 찍고 싶은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이다고 자유를 누리고 살 거야, 그분들이 실제로 자유롭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자유를 잃고 계세요. 그분들이 착각하신 거예요.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과 두려움과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잃게 돼버리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요, 문명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냥이는 쉽게 말하면 노숙하시는 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실내로 들이는 것은 구조에 해당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데리고 들어오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고 항상 모든 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갈 수는 있겠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요, 뭐 받기 좋다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볼 만하고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게 있어요. 그거는 구조행위에 해당하고, 얘에게 배고픔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는, 영구적으로 해방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일에 해당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저 요즘 길냥이 밥 주는 문제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길냥이 밥 주란 그 영상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거기 관련해 가지고 병원으로 전화도 와요. 되게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다며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죽고 있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냥이 밥 주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냥이를 집으로 데려서 키우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고집이 좀 세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고집이 세집니다. 이해하세요. 아셨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낯선 사람도 잘 따르는 개냥이인데 중성화 이후로 병원만 가면 몸이 움츠러들고, 왜냐면 이거는 PTDS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병원 갔다 오면 병원을 싫어하는 애들도 생기거든요. 매번 봐주는 선생님 앞에서 하악질하고 엄청 심하네. 이런 경우 병원을 바꿔줘야 할까요? 병원을 바꿔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게 병원을 싫어해가서 병원 가면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병원을 방문할 때 스트레스를 낮추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병원 방문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고양이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 덜 받고 병원에서 올 수 있는 방법들 하고요.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요, 일단은 고양이한테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이빨 받고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처치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 뿐더러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게 돼요. 이거는 고양이의 삶의 질에도 안 좋고요.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 리스 진료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없이 병원에서 고정하고 뭐 인증 마크도 줘요. 병원마다 이 병원은 스트레스 없이 진료를 잘하는 병원, 이 병원은 스트레스 없이 고양이를 뭐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거기에는 조명부터 시작해서 뭐 책상의 높이나 고양이를 위한 대기실이 따로 있는지, 강아지랑 따로 격리된 구역을 갖고 있는지, 고양이를 위한 뭐 입원실을 따로 갖고 있는지 해가지고 이게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양이를 스트레스 없이 진료를 잘하는 병원,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포인트는요, 그냥 약만 먹고 가면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솔직히 약 한 알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고양이가 병원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요, 제 약쟁이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계속 약만 얘기하는데 제가 약쟁이 같아지죠. 점점. 저 약쟁이 아닙니다. 약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실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막 스트레스 없이 진료를 잘하고 웃으면서 제가 막 진짜 아무리 핸들링을 우리 선생님 핸들링 진짜 잘하거든요. 고양이들 스트레스 안 받게.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진료도 안 해버려요. 그냥 심각하지 않으면 건들지도 않는데, 그런 걸 아무리 하는 것보다도 약 한 번 먹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 고양이고, 내 고양이가 병원 가면 제대로 진료 처치를 못 받는 고양이다 그러면요, 그냥 병원 가기 전에 그 병원 가가지고 약 달라 그러세요. 약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럼 고양이 진짜 편안하게 병원 가서 진료 잘 받고 그다음 다시 오게 됩니다. 부작용 거의 없어요. 그냥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뭐 조는 거, 졸리다 정도가 부작용일까?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애니까 그냥 먹이셔도 돼요. 뭐
육전 식후와 상관없이 그냥 먹이셔도 되고요. 그다음 밥에 섞어줘도 되게 잘 먹어요. 캡슐에 깎아주고 밥에 섞어줘도 잘 먹거든요. 거부감 없이 먹는 약 중에 하나라서 흔하게 많이 쓰이는 약이니까 그냥 그런 거 하나 받아가지고 먹이고 2시간 있다 병원 출발하기 한 90분 전? 한 2시간 전에 먹이세요. 90분이나. 그러고 먹이고 병원 가면요. 정말 고양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갔다 오고요. 주인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진료하는 수의사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습니다. 뭐 예민한 검사 전에 그런 거 먹여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빠이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검사 수치가 틀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 약 때문에 혈액 검사 수치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요. 스트레스 패턴이라서 혈액 검사에 튀는 수치들이 있어요. 뭐 보통 백혈구 수치들도 튀고요. 그다음 혈당 수치들도 튀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오히려 튀는 수치들 때문에 그거를 막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이제 막 휴먼 어떻게 된 거냐 띠디디 하면서 내가 나름 보정을 하자. 스토리를 짜가지고 얘가 스트레스 때문에 올라간 거겠지. 설마 이게 진짜로 막 얘가 뭐 당뇨겠어. 뭐 이러면서 나름 수치를 깎거든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런 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애가 힘들어하고 그다음 불안증이 심하다 그러면 항불안제 먹이는 게 나아요. 저희 4개월 고양이가 그루밍을 너무 못해요. 몇몇 부위를 그루밍을 해도 대충 왁스 바른 것처럼 산발이 되는데 문제인가요? 빗질은 2-3번씩 해줍니다. 빗질만 열심히 해주시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그루밍 열심히 해주고 잘 안 하는 애들도 있죠. 취향이니까요. 저는 머리를 되게 열심히 만집니다. 고양이를 보면 일종의 그루밍인데 역시 그래도 머리 꼬라지가 항상 이 모양입니다. 저도 그루밍을 못하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져도 머리 꼬라지가 이 꼬라지밖에 안 돼서 아침에 물을 잘 못 바르겠어요. 머리 잘 못 만져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항상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루밍을 못하는 인간에 들어갑니다. 그루밍을 잘하는 고양이도 있지만 못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거버를 애기 많이 샀는데 애기가 입도 안 되네. 어떻게 먹일 방법 없을까요? 다시 파셔야죠. 안 먹는 걸 어떻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세요? 싫어서 안 먹는 건데. 제가 거버를 추천드린 건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잘 먹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고 그냥 가벼운 간식거리로 맛있게 주세요. 얘 즐거움을 위해서 주세요란 거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얘 몸을 위해서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주객이 전도돼서 안 먹는 걸 억지로 먹이는 거는 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게 되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 먹으면은 다른 고양이 키우시는 분을 주시는 거나 길냥이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고양이들 의외로 되게 많이 좋아요. 추루도 안 먹는 애들 많잖아요. 거보다 안 먹는 애들 있을 수는 있겠죠. 제 고양이 참고로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잘못 추천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버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시는 건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